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일실 전문위원 정문영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날 마무리된 2025년 회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업 주요 7개 업종의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전망을 간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KDI,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에 일제히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민간 소비와 총수출이 모두 정체된 가운데 설비 투자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건설 투자의 역성장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중에 약 42.7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지만 이 중에서도 약 10조 원 정도는 세수가 줄어든 것을 보전하는 성격에 불과하며 나머지 32.4조 원이 실제로 경제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승수 효과도 한 0.2에서 3 정도이고 이것이 실제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에는 대략 한 0.1%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나오면 성공적일 것으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대출 제한이라든지 아주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추경이라든지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5월에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채 한미 금리 역전폭이 한 1.7%에 달하는 높은 금리 역전폭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하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고요. 시장금리 하락도 되게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흔히 금융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극화인데요. 그 양극화가 대부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금융업종에서 나타난 것이 이번 정기평가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변동 내용을 보시면요. 상당히 등급 조정이 많았는데요. 6개사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고 4개사의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6개사의 등급 전망을 변경했는데 이 중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간 게 4건, 안정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간 게 1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간 게 1건. 이렇게 해서 등급 조정이 상하향 합해서 10개, 등급 전망 조정이 6개사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신용등급 하향 우위 기조는 지속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 상반기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양극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뒤에서 상수를 해드리겠지만 등급이나 등급 전망 조정이 가장 많았고요. 저축은행이나 부동산 신탁에서는 부동산 PF로 인한 부담이 여전히 등급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할브리스나 증권의 경우에는 개별 업체의 요인으로 인한 등급 조정이나 등급 전망 조정이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단 순서는 등급 전망과 사업 환경 전망이 모두 중립적인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전망은 다소간 안정적이지만 사업 환경이 다소간 부정적인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하이브리스사가 있고요. 등급 전망과 사업 환경이 모두 다 부정적인 저축은행과 부동산 신탁사 이렇게 7개 업종을 개략적으로 분류해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은행 말씀드리면요. 은행에서도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요. 이번 정기평가에서도 12개 일반은행과 1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평소에 은행이 보이던 모습에 비하면 4대 시중은행과
그 6개 지방 거점은행, 여섯 개 지방 거점은행이라는 것은 지방은행과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인 IM뱅크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들 간의 자산 건전성 격차가 평소에 비해서는 좀 확대된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큰 이야기 없이 세계 인터넷 은행의 가계 여신 시장 점유율 합계가 점점 상승해서 이제는 6개 지방은행 거점은행 합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점유율이 지방 거점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이나 9% 초반대 가계 여신 점유율이 이르렀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형은행과 외국계 은행이 이익 기여도가 낮은 창구 영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데 것에 상대적인 수혜가 많은 부분은 인터넷은행에, 작은 부분은 지방 거점은행에 돌아간 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 전반의 장기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점유율 그 구성이 다시 재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은행은 역시 은행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추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저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으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등급 전망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업종, 신용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주요 이슈는 2025년 2월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에 따라서 일시불 결제 자산의 수익성이 다시 한번 저하되었다는 것. 수수료율 동결로 인해 그 수수료 수익 감소폭이 다시 한번 나타날 거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2025년 평균 ROA가 한 0.1%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슈고요. 전망 측면에서는 아까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조달 비용이 부담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실적이 그걸로 인해서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업종이 그렇겠지만 신용카드에서도 그 이자 비용 부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대손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은 그 현금 서비스나 뭐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론 건전성,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카드 자산 중에서도 그 롯데카드의 팩토링 채권이나 법인카드 대금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그 대손 비용이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업은 양극화 문제가 신용 등급에까지 확연하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한화생명, DB손해보험, ABL생명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반면 KDB생명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었고요. 푸본현대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보험부채 산출 관련한 제도 강화가 벌써 몇 년째 보험업의 가장 큰 이슈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CSM, 손익, 킥스 비율 등 지표 전반에 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킥스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한 자본성 증권 발행도 급증했습니다. 업권 전반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자본성 증권 발행이 용이하고 뭐 재무 융통성 측면에서도 그 자산 자체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 대형 보험사들이 좀 더 잘 버티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의 어려움은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하반기에 CSM의 소폭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본 자본 규제 도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질적 관리 부담은 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제도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각각의 증권사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을 계속 요약해서 시장에 알리고 공시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권사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업종입니다. 대형 증권사와 이른바 종합 IB라고 불리는 일반 증권사 간 실적 차별화 양상이 두드러졌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등급 전망은 뭐 카카오페이 증권의 단기 등급이 A3 플러스로 신규 부여된다든지 우리투자증권의 단기 등급이 A2 플러스에서 A1으로 조정된 것이 이 양극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권의 실적을 이해하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관리 부담이 증권업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사는 이익 창출력이 저하된 것, 영업을 할 만한 PF가 약화되면서 영업을 할 만한 이른바 먹을거리가 부족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그런 와중에도 대손 비용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면, 대형 증권사는 이익 창출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신용 공여가 확대되면서 자본 적정성 관리 부담은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증권사의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고, 실적 개선은 모두 다 대형 증권사에게만 열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하락사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 채권 평가이익 발생,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대금 및 신용공여액 증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형 증권사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 이것으로 인한 일반 증권사가 받는 수혜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 증권사라 할지라도 일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손실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5월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동안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PF 익스포저가 모든 금융업권 합산 기준으로 24년도에 평가 직후에는 23.3조 원에 달하지만 24년 말까지 17.4조 원으로 줄였고, 25년 6월 말에는 11.3조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이 정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중에 일부는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에 부실 PF를 넘기고 그것에 대해서 지분을 이 금융회사들이 취득하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저축은행에서 두드러지는데, 그런 형태로 정리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PF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종으로는 일반 증권사라든지 증권업에서 하이브리스사, 각각 다른 수준의 부담과 영향력이긴 하겠지만, 증권사, 하이브리스사,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사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PF가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이브리스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하이브리스사의 신용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을 변경했는데요. 이것들은 개별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MG캐피탈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등급 전망 조정이었고요. 그리고 K카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기반의 안정성이 제고됐다든지 우수한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권 전반의 흐름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심캐피탈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PF와도 관련이 있는, 부동산 PF에 따른 수익성, 자산 건전성 저하로 인해서 등급이 A3 플러스에서 A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이 컸던 중앙위권 하이브리스사를 중심으로 신용 등급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대부분 지금 안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가운데 일부 피가 존재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부실 PF 정리라든지 신규 부실 발생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스사도 부동산 PF에 대한 모니터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증가로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저하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조달 금리가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성 부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고 사업 환경도 부정적인 두 개 업종, 부동산 신탁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부동산 신탁사보다는 저축은행이 좀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축은행은 세계은행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던 더K, 바로 NH저축은행 3개사의 등급 조정입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이 가장 큰 업종 중 하나로, KR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약 2년에 걸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권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던 실적 저하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됐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실 PF가
비록 뭐 정상화 펀드로 인한 정리가 완벽한 정리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더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별로 2023년 말 그때가 이제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죠. 그때 대비해서는 약 30에서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실 자산이 많은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자산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완화에는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지표상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회복은 더딜 전망입니다. 이제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실적 저하가 막 지속된다거나 이런 점이 완화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신탁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등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근본 신용 등급 및 등급 전망 조정은 공통적으로 신탁 개정대 급증에 따른 재무 건전성의 큰 폭 저하와 실적 및 수익성 저하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영업수익은 2024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규 수주 급감으로 인해서 토지 신탁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의 성격을 띠는 그런 것은 크게 감소를 했고 신탁 계정대를 확대해서 거기서 이자 수익을 받고 리츠 관련 수익을 받는 그런 걸로 영업순수익의 구성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산 건전성 측면에 부담이 있는 신탁 계정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책임 중공 확약 관리형 토지 신탁을 중심으로 대손 비용이 급증했고요. 일부 회사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 지분법 손실, 부동산 펀드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순수익만 그냥 유지를 한 것이지 업권 전체가 평균적으로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신탁 개정대가 2023년 말 4.9조 원에서 2024년 말 7.7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도 부담이고요. 이 안에서의 건전성 지표도 추가로 더 저하됐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실적 하방 압력은 하반기 중에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 지표 개선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업권의 주요 7개 업종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경 효과도 제한적이고 금리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업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실 PF가 나름 빠른 속도로 정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도 차이는 꽤 있지만 양극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